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지금은 결혼을 해서 나름 안정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랫동안 친구라고 믿어왔던 사람, 희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그때 저는 눈에 잘 안 띄는 학생이었어요. 쉬는 시간에도 그냥 자리에서 책 읽거나 공책에 낙서나 하면서 시간을 보냈죠. 반대로 희수는 반의 중심에 있는 아이였어요. 예쁘고 말도 잘하고 남자애들이랑도 스스럼 없이 지내는 아이. 항상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는 그런 애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랑은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다른 세계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어느 날 쉬는 시간에 갑자기 희수가 제 자리로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너 이름이 뭐였더라? 나는 김미나야. 아, 맞다. 미나, 너 맨날 혼자 조용히 있어서 나 진짜 궁금했거든. 근데 왠지 나랑 코드가 맞을 것 같아. 우리 같이 다니자. 예쁜 애가 저한테 먼저 친구하자고 말해준 게 너무 낯설고 신기했어요. 그래. 나야 좋지. 그날 이후로 저는 희수랑 같이 밥 먹고 같이 매점 가고 같이 하교하는 사이가 됐어요. 주변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했죠. 야, 너희 둘 완전 베프 아니냐? 미나 좋겠다. 희수랑 붙어 다니네. 우리 반에서 제일 예쁜 애랑 친한 거잖아.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조금 들뜨곤 했어요. 아, 나도 이제 누가 봐도 친한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생겼구나, 그렇게 믿었어요.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희수의 말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죠. 미나야, 나 오늘 급식 말고 매점 갈 거거든. 너 먼저 가서 줄 좀 서 있어. 나 화장실 갔다가 갈게. 응, 알겠어. 처음엔 그 정도였어요. 친구끼리 할 수 있는 부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런 말들이 하나둘 늘어났어요. 나 지갑 안 가져왔어. 너가 먼저 계산해줘. 내일 줄게. 오늘 청소 당번인데 나 학원 늦을 것 같아. 너 원래 청소 빨리 하잖아. 내 자리까지 좀 같이 해주라. 너 체육 안 좋아하잖아. 그러면 나 대신 정리정돈 좀 제대로 해줘. 선생님한테 뭐라 안 듣게. 겉으로는 부탁처럼 들리는데 점점 당연한 요구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너 매점 갈 거잖아. 그럼 이것도 같이 사와. 너는 점심 조금 먹으니까 먼저 가서 줄 좀 서 있어. 나 오면 바로 들어갈 수 있게. 그때쯤부터였던 것 같아요. 희수의 행동이 교실 한편에서 보던 소위 일진이라고 불리는 불량한 애들 방식이랑 묘하게 겹쳐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심부름을 시키고 대신해달라고 하고 거절하기 애매한 분위기를 만드는 모습이요. 그래도 저는 우리가 친구라고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친구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넘겨왔죠. 그 시절 저한테는 조용히 좋아하던 남자애가 한 명 있었어요. 같은 학년 다른 반에 있던 민재라는 애였어요. 수학여행 준비할 때 우연히 같은 조가 된 이후로 멀리서 그냥 응원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었죠. 마주치면 인사 정도만 하는 사이. 저 혼자만 알고 있는 그런 짝사랑이었어요. 어느 날 복도 끝에서 민재 옆에 서 있는 희수가 보였어요. 둘이 웃으면서 떠들고 있었죠. 야, 너 미나 알지? 우리 반에 조용한 애. 응, 알아. 맨날 내 옆에 있는 애잖아. 걔 원래 되게 소심해. 내가 아니면 말도 잘 안 해. 매점도 혼자 잘 못 가. 걔네들은 저를 못 봤지만 저는 그 말을 근처에서 들었어요. 순간 얼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민재는 그냥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래? 보기에는 착해 보이던데. 착하긴 한데 좀 답답해. 그래서 내가 챙겨주고 있는 거야.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희수와 민재가 저를 보기 전에 교실로 들어왔어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참 민망하게 느껴졌거든요. 얼마 후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야, 희수랑 민재 사귄대. 급식줄에서도 복도에서도 여러 명이 같은 얘기를 했죠. 어느 날 희수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미나야, 너 민재 좋아했지? 그냥 좀 괜찮다고 생각만 했어. 나 눈치채긴 했거든. 근데 나도 민재랑 얘기해보니까 잘 맞는 것 같더라. 그래도 내가 먼저 말해주는 거야. 너 뒤통수 맞는 느낌 들까봐. 그 말을 들으면서 이게 배려인지 자랑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알겠어. 그때 잠깐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생각이 스쳤어요. 우리가 진짜 친구가 맞나? 근데 저는 그 생각을 오래 붙잡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예민한 거라고, 제가 이상하게 느끼는 거라고 넘겼죠.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각자 다른 길로 흩어졌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사회생활을 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준비하게 됐어요.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랫동안 알던 사람들을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희수한테 연락을 했어요. 나 결혼해. 식장 여기고 날짜는 이날이야. 시간 되면 와줄래? 야, 진짜? 대박. 당연히 가야지. 나 없으면 섭하지. 날짜 저장해 놓을게. 그렇게 말하길래 저는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혼식 날이 됐고 신부 대기실에서 저는 한 명 한 명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인사를 했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희수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식이 시작되고 저는 사회자 멘트에 맞춰 입장을 했어요. 그 순간에도 머릿속 한쪽에서는 문이 열리고 희수가 미안, 늦었어 하면서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어요. 식이 끝나고 사진도 다 찍고 인사까지 모두 마무리했는데도 희수는 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드레스를 벗고 집에 돌아와 앉아서 휴대폰을 봤어요. 축하 메시지가 여러 개 와 있었는데 그 어디에도 희수 이름은 없었어요. 그때 느꼈던 감정은 그냥 서운함 정도가 아니었어요. 좀 멍해지더라고요. 그래도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인데 제 인생에 한 번뿐일 수도 있는 날에 아무 말도 없이 안 왔다는 사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저는 마음 한켠이 턱하고 내려앉는 느낌으로 생각했어요. 아, 이제는 이 사람을 굳이 다시 만나지 말아야겠구나. 적어도 제가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한테 이 정도 기대를 거는 일은 그만해야겠다고요. 그렇게 스스로 선을 한번 그어두고 다시 제 일상으로 돌아가 그냥 살아가고 있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몇 달쯤 지나서였어요. 그제야 희수에게서 메시지가 하나 왔죠. 미나야, 결혼식 날 못 가서 진짜 미안. 전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깼더니 이미 늦었더라. 정신없어서 이제야 연락한다. 결혼 축하해.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 싸해졌어요. 제 결혼식보다 전날 술자리가 더 먼저였다는 얘기로 들렸고 그걸 가볍게 농담 섞인 사과처럼 말하는 태도가 더 크게 다가왔거든요. 저는 짧게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 고마워. 거기까지였죠.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서 희수라는 이름은 천천히 확실하게 뒤로 밀려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희수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미나야, 나 남친 생겼어. 진짜 한번 보여주고 싶어. 시간 되면 남자친구랑 같이 술 한잔 하자. 우리 셋이 보자. 솔직히 처음엔 망설여졌어요. 결혼식에 오지 않았던 몇 달이 지나서야 술 핑계로 사과했던 메시지가 떠올랐거든요. 그래도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인데 이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한 번 정도는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저를 설득했고 결국 약속을 잡았죠.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날, 우리는 작은 술집에서 보기로 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맥주잔과 안주가 놓여 있었어요. 먼저 와 있던 희수가 밝게 손을 흔들었어요. 야, 미나야 여기. 옆에는 남자 한 명이 앉아 있었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종우라고 해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나예요. 희수랑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처음에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서로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각자 일 얘기도 하고 가볍게 고등학교 얘기도 조금씩 꺼냈죠. 종우 씨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두 분 진짜 오래됐네요.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면. 그때 희수가 맥주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으면서 특유의 밝고 해맑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꺼냈어요. 내가 미나 고등학교 때 얘기 하나 해줄까? 저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기분이 살짝 굳었어요. 미나 있잖아. 고딩 때 진짜 매점 담당이었어. 희수가 웃으면서 아주 익숙한 추억이라도 꺼내듯 말을 이어갔어요. 내가 빵 먹고 싶다 그러면 맨날 줄 서서 사다 줬다니까. 급식 말고 매점 가자고 하면 미나가 먼저 뛰어가서 자리 잡고 줄 서 있고 나는 그냥 천천히 걸어가기만 하면 됐어. 종우 씨가 웃으면서 저에게 말했어요. 와, 진짜요? 그 정도면 진짜 찐친이네요. 그치? 완전 나 없으면 안 되는 친구였어. 내가 뭐 부탁하면 다 들어줬거든. 자리도 대신 채워주고 청소도 같이 하고. 아, 진짜 편했지 뭐. 희수는 여전히 밝고 해맑은 표정으로 그 시절 이야기를 꺼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을 듣는 동안 저는 웃음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 기억 속에 저는 친구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움직이던 아이였거든요. 근데 희수 입에서 나온 미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었어요. 심부름 잘하는 애. 부탁하면 뭐든 해주는 편한 사람. 자기를 위해 항상 움직여주던 존재.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고등학교 교실에서 봤던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복도 끝에서 누군가에게 음료를 사오라고 시키던 애들. 웃으면서 야, 이것 좀 해줘라라고 말하지만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만들던 모습들. 그리고 그 장면들 위에 희수와 제가 겹쳐 보였어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희수는 예쁘고 밝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는 것뿐이었죠. 희수는 말을 이어갔어요. 근데 미나 없었으면 나 학교 생활 진짜 힘들었을걸? 맨날 챙겨주고, 도와주고, 나한테 진짜 잘했어. 그 말을 듣는데 이게 진짜 고마워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아직도 저를 자기 이야기 속 조연으로만 보는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맥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제 자신에게 물었어요. 우리가 진짜 친구였을까? 그동안의 장면들이 한꺼번에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 다가와 너랑 있으면 편할 것 같다고 말하던 순간. 매점 줄을 서달라고 하고 돈을 빌리고 청소를 대신 맡기던 일들. 제가 좋아했던 민재 앞에서 저를 소심하고 답답한 애로 소개하던 그날. 그리고 결국 민재와 사귀게 되었을 때. 그래도 내가 먼저 말해주는 거다라고 했던 목소리. 결혼식에 오겠다고 약속하고도 아무 말 없이 오지 않았던 일. 그리고 몇 달 뒤에서야 전날 술을 많이 마셔서 못 왔다며 가볍게 보내온 메시지. 그 모든 장면이 이어지면서 하나의 결론처럼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아, 이 사람은 우리 관계를 처음부터 이렇게 보고 있었구나. 제가 붙잡고 있던 친구라는 단어랑 이 사람이 말하는 친구는 애초에 같은 뜻이 아니었던 것 같았어요. 희수에게 저는 친구라기보다 편한 사람,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 자기 추억 속에서 가볍게 꺼내 웃을 수 있는 캐릭터 정도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어렴풋이 알면서도 많은 순간 눈을 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먼저 말을 걸어준 사람이라서 예쁘고 인기 많은 친구가 나를 옆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 어쩌면 좋게 느껴졌기 때문에 모든 걸 내가 예민한가 보다라며 넘겨왔던 거죠. 술자리는 계속 이어졌지만 그 뒤로 저는 말을 많이 줄였어요. 종우 씨가 제 일상을 물어보면 짧게만 대답했고 더 깊은 얘기를 꺼낼 마음은 별로 없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창밖을 보면서 계속 생각이 이어졌어요. 희수의 행동은 항상 그 경계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친구처럼 다가오고 친구처럼 웃고 떠들면서도 소위 일진 같은 애들이 하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태도를 곳곳에서 보여줬거든요. 제가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이유는 그냥 친구라고 믿고 싶어서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 제 자신이 더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휴대폰에 저장된 희수라는 이름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러다가 마음속으로 조용히 결심했죠. 앞으로는 희수를 만나지 말자. 이 관계를 더 이상 친구라고 부르지 말자. 따로 싸움을 걸거나 길게 메시지를 보내진 않았어요. 그냥 연락이 와도 바로 답하지 않고 약속을 잡지 않고 천천히 멀어지는 쪽을 선택했어요. 지금 저는 남편과 함께 조용하고 행복한 일상을 살고 있어요. 주말에는 같이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와 밥을 차려 먹고 소파에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죠. 가끔 SNS에 희수의 여행 사진이나 새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이 떠도 예전처럼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도 않고 관심이 없어졌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아,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사는구나.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를 친구라고 불러왔어요. 하지만 그 말 안에 들어있던 의미는 처음부터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친구가 맞을까라는 질문을 더 이상 붙잡고 있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우리는 친구가 아니었다. 이 정도 결론이면 지금의 저한테는 충분한 답인 것 같거든요. 이제 저는 저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 저를 작게 만들지 않는 사람들과 제 시간을 나누고 싶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연과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편하게 들러주세요. 괜찮으시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이야기 로그와 계속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